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진주시 교육복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 멘토링 프로그램이라 더욱 의미 있다고 하는데요. 이민아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상대학교 체육관. 멘토와 멘티가 손을 꼭 잡은 채 달려나갑니다. 서로 간의 교감을 위해 규칙을 변형한 일종의 반야구입니다. 공을 패스하며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힙니다. 이것은 진주 지역의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몸통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무기 교육연구소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 협력하는 예비 선생님들의 교육봉사 활동입니다. 몸통 프로젝트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1:1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포츠 나눔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입니다. 다무기 연구소가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가 장소와 기구, 그리고 인력을 제공합니다. 몸통 프로젝트는 학기 중 활동하는 1기와 2기, 그리고 방학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농구와 축구, 배드민턴과 탁구 이렇게 4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한 종목당 5명씩 담당하고 있으며 자신이 맡은 종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매번 교육 연수를 받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체육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뜻깊고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배워나갑니다. 몸풀기 운동이 끝나면 1:1로 강습이 이루어지며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때 더 재밌고 빨리 느는 것 같다며 멘토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누나한테 배우니까 좀 재밌었고 그리고 배드민턴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몸을 통해 다양한 것을 익힌다는 몸통 프로젝트. 학생들이 이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아이들 마음속 깊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GNU 뉴스 이민아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은 법무부의 2016년도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조기적응지원센터에 지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교육으로 3월 31일 오전 국어문화원에서 정병훈 총장 직무대리, 임규홍 국어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서정세 학장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과대 학장협의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미 출제된 시험 문제를 모은 자료를 흔히 족보라고 하죠.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족보의 유무로 강의를 선택할 만큼 이 족보가 대학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번 창작과 문화에서는 대학생과 족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부가 한창인 시험기간. 이 시험기간이 되면 더욱 구하고 싶은 것이 있죠. 바로 족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족보를 보고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다 라고 답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족보를 보는 것에 대해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족보를 보고 시험 치는 것은 개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족보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족보가 없어가지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족보가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족보 없이 공부했다가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족보 보고 하니까 틀이 정해져 있어서 공부하기가 편했어요.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족보 없이 시험 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또 족보라는 게 스스로
학습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료일 수도 있고 해서 그만두었는데 처음부터 리포트를 대체하고 또 시험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족보를 찾기 때문에 이게 학습윤리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습의 보충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족보. 하지만 이 족보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좋은 학점은 남길 수 있더라도 진정한 배움을 남길 수 있을까요? 벌써 한 학기의 절반이 흐르고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학 공부라는 것 참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A+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공계열편 A+의 비결입니다. 어느덧 2016학년도 첫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늘 마주하는 시험이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데 친구와 나의 성적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근해 공식과 맥스웰 방정식, 패러데이 법칙. 다양한 공식과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공계열 학생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공대생 우연 씨는 평균 학점이 4.39 학점이나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앞자리, 교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농담하시는 것도 잊지 않고 다 제가 적어둬야만 그 수업 내용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의 말에 집중해서 모든 내용들을 필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친구가 정지한 상태인 것처럼 보일 때까지 계속. 그리고 질문, 또 질문합니다. 제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 모르는 부분만 공부해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의 기본은 복습이라고 하죠. 우연 씨 역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공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농담까지 꼼꼼하게 적는다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제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책 읽듯이 넘겨보고는 해요. 그러면 이공계열이니까 좀 공식을 많이 외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뭐 공식 외우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따로 뭐 달달 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과정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 근해 공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혹은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결과만 외웁니다. 하지만 우연 씨는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모두 외운다는 겁니다. 어떤 숫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게 말이죠. 이공계열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리포트가 되게 많은데 그 문제를 풀 때 제가 답이 틀렸더라도 어느 과정까지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틀렸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리포트를 꼭 받으러 가요. 받으러 가서 어디가 틀렸는지 이렇게 피드백 받는 거를 좋아하고 또 안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꼭 리포트를 받아서 어디가 틀렸는지 점검해보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알던 복습, 그리고 질문,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모름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알기에 한 발 더 알매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누구나 스트레스는 있기 마련이죠.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에 힘들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저도 과제를 하고 있는데 과제가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펙 쌓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학점도 중요하고 뭐 외부적인 활동도 중요하다 보니까 취업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아요.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랑 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 있을 겁니다. 이 봄이 사계절 중 유난히 아름다운 건 바로 겨울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